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요 변액보험 시리즈로 갈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달라 이런 요청은 그동안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 뭐 한두 가지 말씀드려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 이 변액보험, 또 변액보험 또 짝꿍이 유니버셜 보험이 있습니다. 같이 다룰 거고요. 이 두 가지 상품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조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변액보험이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 상품별로 구조, 또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도 이제 3탄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긴 한 거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시리즈 다 마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이 변액보험이 어떤 상품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지, 명쾌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은 도대체 어떤 상품이냐? 요건데, 자, 우선은 있잖아요. 변액보험은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에다가 펀드, 투자의 성격을 가미해서 만든 보험 상품이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보험은 뭐냐? 보험이에요. 여기에다가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기능을 접목시킨 게 유니버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뭐냐? 보험이에요. 거기에다가 펀드의 성격과 수시 입출금 통장의 성격을 같이 넣어둔 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보험에다가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변액보험이든 유니버셜 보험이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든 본질은 뭐다? 보험이다. 뭐가 있다? 사업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후회를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유니버셜 보험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보험 상품은 이자가 고정된 상품이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이었어요. 근데 유니버셜 보험이 나오면서 보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변동금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은 변동금리다라는 거. 유니버셜 보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을 했어야 됐어요. 가입할 때 20만 원 낼 거야. 매달 15일 날 보험료 낼 거야. 이랬으면 매달 15일 날 20만 원씩 납부를 하셔야 된다. 정액 정기납인데 유니버셜 보험에는 자유납입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납입 기간을 완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내던 것보다 적게 낼 수도 있고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그런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보험이 나오기 전까지 만약에 보험에 들어가 있는 돈의 일부를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니버셜 보험에는 대출도 있고 인출 기능, 이자 부담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인출 기능도 있다. 그러면 이 보험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등장을 했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 무렵에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 금리가 팍 뛰어버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돈 다 빠져나가면은 보험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인데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출산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쟁 끝나고 이제 남자들 돌아오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1945년서부터 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언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돼요? 1970년 초중반에 진출을 하게 되고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경기는 호황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물가도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물가가 상승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1970년대 초반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유국들이 담합을 해갖고서 석유 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이제 IMF 수준의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일시적으로 시장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5%대에서 한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변동 추이거든요. 요게 이제 70년대고요. 그 전에는 한 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의 금리가 요때 시점이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입니다. 12%까지 올라가고 2차 때는 거의 20% 가까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됐다. 근데 보험은 뭐라 그랬어요? 장기 금융 상품이고 유니버셜 보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 뭐였다 그랬습니까? 고정금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객님이 요때 시점에 이자율 5%일 때 가령 월납 100만 원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습니다. 원금 얼마예요? 100만 원씩 7년 냈으면 8,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험이니까 해지하면 그것보다는 좀 적게 주겠죠. 그래서 5%대 월 100만 원씩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7년이 지나서 환급금이 7천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시장의 금리가 10% 초반 막 12%까지 확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돈은 얼마의 이자가 불이가 됩니까? 똑같이 5%란 말이에요. 왜? 고정금리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여기다가 지금 많은 돈을 갖다 넣어놨는데 은행 저쪽 은행 가면은 이자가 10%가 넘게 주는데 여긴 5%밖에 안 주네? 여기다 두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무렵에 생명보험회사의 계약들이 대량 해지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해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대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5% 적용받고 있는 이자에다가 예대마진 뭐 한 1.5% 붙여갖고 이자를 한 6%, 7%만 내갖고 그 돈을 대출을 땡겨갖고 은행에다가 갖다 넣게 되면 뭡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예?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보사의 자금들이 인적금융기관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그러면 야 우리도 10%로 올려. 그랬다간 또 나중 가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로 딱 올려가지고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고정금리니까 10%를 약속했으면 시장의 금리가 2%, 3%라 하더라도 10%를 줘야 되는 거죠. 역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자율 차손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위험해질 수 있다. 야,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연동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변동금리였다. 그 변동금리 상품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뭐 보험료의 납입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시 입출금 기능까지 도입을 한 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은 뭐냐면 이 변액보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객님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이자를 불이를 해줬어요. 근데 변액보험은 뭡니까? 펀드에서 운용을 하고 그 펀드의 성과에 따라서 뭐 사망보험금 혹은 연금 수령액 내지는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펀드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율 불이해서 뭘로 됐다? 실적 배당이 됐다. 그리고 그 전에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던 거를 변액보험이 등장하면서 계약자가 부담을 하게 된 거다. 요거는 미국에서는 1976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런 데서는 출시가 됐었는데 사실 뭐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변액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배경은 뭐냐? 보험금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보험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 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상품이 이제 변액보험이고, 변액보험은 일반 기본적인 그 보장에다가 투자 성과가 좋으면 보험금이라든가 환급금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요거의 이제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전쟁 끝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막 5남매, 7남매 막 이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5남매, 7남매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일단 자녀들을 적게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호황이다 보니까 일자리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자녀가 적어지니까 집마다 뭐가 남아요? 여유 소득이,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요 이제 70년대 초중반 무렵에 미국의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전히 완화가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이 리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다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다른 금융기관하고 경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펀드에서 운용하는 변액보험이 미국에 도입이 됐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세 상품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감독 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2001년 7월 달, 그 다음에 2002년 10월 달, 2003년 7월 달에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줄줄이 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액보험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이 주가지수 변동 추이를 보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올림픽이 끝났을 때 한 1988년, 9년도에 처음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질 못하고 갤갤갤갤 하다가 또 올라갈만 하면 1000 언저리에서 또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주가는 우상향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뭐 북한에서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가서 막 이런 얘기 해대고 막 미사일 쏴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박스권에서 맴돌던 시기를 우리가 한 20년 정도 겪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2000년 초반서부터 변액보험이 출시가 됐던 2000년 초반 때서부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게 돼요. 근데 요때 시기에 여러 가지 금융 환경적인 면에서는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뮤추얼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미래셋 박현주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인디펜던스 펀드 막 수익률 막 몇백 프로씩 나오고
진짜 대한민국이 들썩일 만큼 펀드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주식의 편입 비중을 늘렸죠. 그리고 변액보험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갈 돈이에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시장,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됐던 거죠. 물론 대꼬받고는 있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변액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2000년 초중반에 변액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의 성과는 어떨까요? 지금 한박 웃음을 지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초창기에 그러면은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장기간 유지를 하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 사업비 때문에. 상품마다 다르지만 고객님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에서 40%를 사업비로 차감을 해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보험의 관점에서 어떤 월 불이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요거는 많은 설계사님들의 어떤 오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 고객님들도 책임은 있겠죠. 초창기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펀드에서 투자하는 거야. 보험료 내다가 어려우면 안 내도 돼. 돈 꺼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변액보험의 예상 투자 수익률을 9.5%까지 보여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서 야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 너 은퇴할 때쯤 되면 이만큼 돼 있어. 납입 자유로워. 내기 힘들면 안 내도 돼. 펀드에서 운영하는 거야. 막 이래 버리니까 월급 200만 원인 고객한테 막 한 달에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 받고 막 그랬어요. 내년 후년도에 전세자금 올려줘야 될 그 돈들을 여기다가 넣어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돈 찾을 때 돼갖고서 찾으려고 보니까 뭡니까? 변액보험이래. 보험. 난 낸 돈이 1000만 원인데 해지 환급금은 뭐 얼마 그거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고 그 돈의 일부만 꺼내 쓸 수 있고 이런 저런 좀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다. 변액보험이 뭐 어떤 기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보험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인 거를 감안을 하고 거기서 뭐 돈을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상품별 어떤 뭐 이제 활용 방법 구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에서 40%예요. 그리고 보험이다 보니까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어떻습니까? 적다고. 많이 적다고요. 한 1년 지나면 1년 지나기 전까지는 없어요, 거의. 예? 근데 2년 뒤에 쓸 돈, 뭐 3년 뒤에 쓸 돈을 이런 데다가 놓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액보험의 본질은 뭐다? 보험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펀드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계약자가 부담한다. 근데 주식시장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일희일비한다?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보험 가입하시는 게 맞다.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변액 종신,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게 구조가 다 다르고요. 구조가 다르면 활용 방법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